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수의 예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예제를 분석하면서 함수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일 처리를 하는 실행 순서를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예를 통해서 실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또 하나 많이 하는 작업 중에서 하나가 수학적인 방정식 같은 것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인데 기초적인 방정식을 도대체 어떻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고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 우리가 지역변수, 전역변수라고 하는 값을 배웠는데 이 지역변수와 전역변수 자체가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지역변수, 전역변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리턴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계산기 만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계산기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함수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특징, 다시 말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호출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한번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사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래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한 면의 길이를 이렇게 15cm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y축을 25, 단위를 뺄게요. 15, 그리고 25라고 이렇게 할게요. 바로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15라고 하는 15와 25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갔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코드가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먼저 한번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코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겠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def라고 하는 define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함수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명은 여기 보면은 에러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x하고 y라고 하는 파라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턴문이 있어요. 리턴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두 매개변수에서 구한 값을 곱해가지고 이걸 다시 호출한 함수한테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x하고 y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x하고 y를 임의로 이렇게 준다 그랬어요. 문제 조건에서. 그리고 요 뒤에서 할 때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구조로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초기 조건이 x를 15라고 보고 y를 25라고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프린트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 겨우내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6이 나오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15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프린트를 하라고 했어요. y 겨우내 길이라고 하면은 지금 25가 여기로 들어갈 테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최종 이제 출력문이 있는 거죠. 사각형의 넓이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x하고 y 값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수에 위에서 받은 여기에 15가 이렇게 15가 처음에 여기로 들어가고 그 값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y쪽에는 25가 들어가고 25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위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 인수는 어떤 식으로 값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순서에 맞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15가 제일 앞에 있는 이게 x에 들어갈 테고, 그리고 y에 들어가 있는 25가 다시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a, b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a, b로 이렇게 바꾸게 돼도 지금 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여기가 15가 A에 들어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25라고 하는 값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B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한눈에 보이라고 일단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구조를 이해를 할 때 두 가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크게 봤을 때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함수를 펑션 콜이라고 해서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세부 구조가 두 개가 더 있죠. 하나는 여기서 뭐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 있는 것처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뭐예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이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값 자체가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인수가 두 개면은 파라미터도 여기에 있는 것도 매개 변수도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하나 작은 게 있죠. 작은 챕터를 알고 있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턴이라고 하는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값을 수행을 할 거예요. 수행을 해서 어디로 반환을 하라는 뜻인 거냐면 우리가 호출한 함수로 반환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값을 곱한 값이 뭔가가 나오면은 그 값 자체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라고 출력하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리턴문의 쓰임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정도면 여기를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대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결과문을 수행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출력되나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를 약간 코드를 변경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들을 해봐야 돼요. 꼭 한번 작성을 직접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여기가 인수 전달값과 값 변환 그리고 실행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실행 순서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가 이 일을 어떤 순서로 실행을 하나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일의 실행 순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프린터를 1, 2, 3, 4, 5, 6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냐면 틀림없이 컴퓨터는 자기가 일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다가 프린트를 만나면 여기에 있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숫자를 추적해보면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면서 일을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도대체 뭐가 여기에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탁상 공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코드로 돼 있는 거를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돌려봐봤자 실제는 컴퓨터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게 손으로 타이핑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한 두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 그거를 잘 응용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실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실행 순서로 나올까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컴퓨터는 이 위쪽부터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 뒤에 여기 보면은 프린터 1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여기에 1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에 함수 선언이 있어요. 함수 선언이 있으면 컴퓨터는 여기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은 여기에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프린터 2를 출력하지 않고 여기는 무시를 하고 지금은 무시를 하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기에 프린터 3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1 다음에 3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더니 변수 선언이 있어요. 변수 선언이 있는데 변수가 2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값도 2개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10을 넣을 테고 y에다가 20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출력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x하고 y에다 변수를 저장한 다음에 곧바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프린트 4가 있어요. 4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1, 3,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또 프린트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프린트하라고 되어 있냐면 x변의 길이라고 하는 이만큼 스트링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x라는 변수값을 넣어서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라는 변수값은 어디에 있어요? 이 x라고 하는 변수값은 지금 x, y로 전역 변수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10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x의 변의 길이 하고 나서 땡땡 한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게 찍힐 거예요. 프린트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은 구조예요. y 변의 길이 그리고 땡땡 한 다음에 콜론을 쓴 다음에 y
값에 지금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20을 넣어서 요 두 줄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것 다음에 여기에는 x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하고 y변의 길이를 x와 y의 10과 20을 대입을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보면 다시 5가 나와요. 여기까지도 지금 함수하고 저는 무관하게 순서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다음에 5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뒤에 나와서 다시 프리터문을 만났는데 여기 보면은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에어리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있어요. 함수 호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는 여기에서 아래쪽 6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위쪽으로 이 함수 이름과 같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루프는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 건너뛰고 다시 내려와서 이를 실행을 하고 여기 와서 쭉 봐서 함수 호출이 있으니까 아래쪽을 실행을 않고 여기에서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피드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또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파라미터는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파라미터가 지금 보면은 한 개밖에 없어요. x라고 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자체를 뭐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여기를 우리가 디폴트 아규먼트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폴트 인수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파라미터 숫자, 인수의 숫자와 파라미터 숫자가 같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인수가 x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10을 가지고 올라가서 a에다 넣으면 a에다가 10을 넣었어요.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b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b는 30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뭐를? 프린터에서 2를 찍고 순서를 알려고 2라고 하는 번호를 찍고 그리고 나서 a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a에는 여기에서 인수에서 10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2 다음에 10이 나올 테고 그리고 B는 얼마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이 들어가서 3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 10, 30이 찍힐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봤더니 여기서 두 값을 곱하래요. 여기 보면은 A하고 B를 곱하래요. 그러면 10에다가 3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이 돼요. 300이 됐는데 이걸 리턴 시키래요. 리턴 시키라고 한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맞아요. 불렀던 함수 호출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함수 호출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곱한 값 300을 가지고 여기서 리턴해서 원래 있던 함수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프린터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음에가 사각형의 넓이는 땡땡 한 다음에 3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아래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6이라고 하는 번호가 찍힐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x, y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x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x에는 지금 10이 들어가 있죠? y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y는 이쪽에서 b에서 30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명도 지금 다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y는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20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20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6, 10, 20이 찍힐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고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돌아가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안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타이핑 연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기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가서 한번 확인만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 코딩도 직접 해봐야 돼요. 두 가지를 틀림없이 같이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실행 구조가 정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쪽을 보면서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왜 출력문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컴퓨터 사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이렇게 닫고 우리가 이제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쪽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비슷한 예를 또 하나를 보여줄 텐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인수 전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전력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리턴본이라고 하는 바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수대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지금처럼 코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실행하는 순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코드를 쭉 한번 보고 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출력될 건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한번 준비에다 써보던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써보면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도 이건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여기가 프린트 2 있으니까 2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함수 선언이 있어요. 그러면 함수 선언이 되는 이만큼 부분 여기가 다 들여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이만큼이 다 함수라는 걸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선언된 부분은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2는 출력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출력하지 않았다는 건 1 다음에 3이 나오는 걸 보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컴퓨터는 1 다음에 3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변수 선언이 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2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4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순서가 3 다음에 변수를 저장을 하고 4로 내려왔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프린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x변의 길이, y변의 길이에다가 xy에다가 20과 30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20이 들어올 테고 여기에는 30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 다음에 이 두 문장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도 지금 보면은 함수 쪽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틀림없이 5를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더니 이번도 여기에 보면은 드디어 함수 선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컴퓨터는 어떻게 한다냐면 5를 출력을 한 다음에 함수 선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호출하는데 누구야 하고 불렀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파라미터, 인수나 파라미터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왜냐면 여기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수명을 x나 y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글로벌 자체를 선언을 했을 때 여기서 위에서 쓰는 변수하고 글로벌 선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변수명을 갖게 되면 이게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지금 이렇게 공백 인수와 공백 파라미터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봐서 그 다음에 어떤 걸 컴퓨터를 수행을 하냐면 y라고 하는 게 글로벌 선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처음에는 x하고 y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20과 30이 들어갈 때는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여기는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프로그램 전체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여기까지 경로를 추적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값은 여기는 뭐라고 바뀐 거냐면 전역 변수에서 여기는 전역 변수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쪽에서 다시 전역 변수를 다시 선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면 값 자체를 나중에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구별하기 위해서 y만 전역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y라고 하는 자체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x라고 하는 값은 여기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더라도 이 안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거나 할 때는 이때 x는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대신 y는 전역 변수로 지금 여기서 전역 변수였던 거 다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가서 40이 들어갈 때 이 y는 함수 내에서만 함수 내에서 값을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 y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대신 여기서 출력하는 값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다음에 x는 얼마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20이라고 했으니까 20이 찍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는 이 y라고 하는 전역 변수 값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0, 30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y에다가 4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올라간 30 값이 덮어서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30은 없어지고 40이 저장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x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20이 들어가 있죠? 근데 y는 30이 아니라 전역 변수 선언을 하면서 y를 4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4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에다 40을 곱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800이 돼요. 800을 가지고 리턴을 시키래요. 리턴은 어디로 시키는 거예요? 호출한 함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8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는 한 다음에 800을 찍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6이라고 하는 여기 6이라고 하는 여기에 숫자를 찍을 테고 그리고 x는 지금 보면은 20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y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30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죠? 여기는 30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통과를 할 때 y를 4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3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값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출력이 될 때는 6과 20과 40이 출력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모델을 비교해서 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실행 순서를 쭉 한번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돋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제가 갖다가 이렇게 놓고 결과값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를 러운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의 총명한 두뇌가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비교를 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x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 값을 바꿔 넣어줄 거예요. x를 여기를 얼마를 바꿀 거냐면 5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여기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은 다 같게 되고 여기에 다른 부분은 쭉 다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수를 호출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조금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지금 x에 20, y에 30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x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는 x와 y가 전역 변수로 설정이 됐던 건데 위쪽으로 오니까 x를 다시 지역 변수로 다시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자체는 50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20이 50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해갔죠? 20이 50으로 바뀌고 그리고 x는 이제 전역 변수가 아니라 함수 내에서 다시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된 거예요. 그 값을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y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여기는 전역 변수를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y는 계속 전역 변수를 유지를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는 2가 이렇게 프린트에서 2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 x는 지금 20이 전역 변수에 했던 20이 지역 변수인 5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5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y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거냐면 y는 지금까지는 여기에 30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30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프린트 두 번째는 뭐가 찍히는 거냐면 50과 30이 찍힐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x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지역 변수 값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드디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y는 40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y는 40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들어갔던 3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이 40으로 덮어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수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y는 전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예요? y는 계속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마우스를 잠깐 치울게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서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했던 설명을 이어서 하면은 x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지역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y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글로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y라고 하는 40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전역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 지금 x에는 50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y는 4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5, 4, 20에서 20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쪽 밖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함수 호출한데 여기에다가 값을 전달시켜줘요. 그렇죠? 여기에 반화문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리턴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호출한 값에 2000이 들어가겠죠? 2000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게 2000을 이렇게 찍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문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은 이렇게 찍힐 테고 숫자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x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요? x라고 하는 자체는 50이 들어올까요? 20이 들어올까요? x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전역 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위에서 리턴문을 계산을 할 때 지역 변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리턴문에는 50이 들어가서 40하고 곱해서 2000이라고 하는 리턴 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여기 있는 x의 50은 밖으로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여기에서 전역 변수가 지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x라고 하는 값은 50은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20이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처음에 30을 전역 변수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서도 y는 전역 변수다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y는 40으로 값이 바뀌었죠. 40이 값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3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42로 들어간 여기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40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6이라고 하는 자체는 20과 40이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고 여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잘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이쪽을 좀 잘 보이게 약간 앞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6, 20, 40이 같이 찍혔더라도 입장 자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여기를 논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X는 뭐 때문에 못 나온 거냐면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Y는 4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전역 변수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40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자체가 출력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학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내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를 이렇게 끌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제 수학적인 계산 어떻게 하나 하는 걸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눈에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춘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